한국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삼전도의 굴욕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최첨단 물리학,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로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좀 뜬금없다고요? 자, 오늘 이 놀라운 관점을 통해서 17세기 조선이 마주했던 그 딜레마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637년 정말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죠. 한 나라의 왕이 얼어붙은 땅 위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그냥 전장에서 졌다, 이런 단순한 패배가 아니에요. 수많은 가능성들이 단 하나의 비극으로 확 하고 수렴되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대한 파동 함수가 붕괴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 나라를 이렇게까지 처참한 결말로 이끌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정말 의외의 돋보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왕이 무릎 꿇었던 그날의 상황을 잠깐 돌아보고요. 그리고 양자역학의 눈으로 당시 조선이 가졌던 여러 선택지, 이걸 중첩 상태라고 볼 건데요. 이걸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었는지, 또 결국 어떤 사건 때문에 비극적인 붕괴에 이르렀는지, 이걸 차례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역사 얘기에 웬 물리학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 원자보다도 작은 세계의 규칙들이 어떻게 400년 전의 역사적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건 진짜 물리학을 역사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건 아니고요. 역사를 더 깊이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비유, 일종의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당시 조선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양자중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미래 사이에 끼어버린 왕국의 모습, 바로 그거거든요. 양자중첩이라는 게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입자가 누가 쳐다보기 전까지는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지는 현상인데요. 마치 우리가 동전을 공중에 탁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은 모든 가능성 그 자체인 상태. 이게 바로 중첩입니다. 17세기 조선의 상황이 바로 이 중첩 상태랑 정말 비슷했어요. 한쪽에는 그래도 명분과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친명배금이라는 미래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친청이라는 현실적인 미래가 있었죠. 이 두 개의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어느 한쪽으로도 딱 결정되지 않은 그런 불안한 상태였던 겁니다. 당시의 조정은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그야말로 양자처럼 막 요동쳤습니다. 척화파는 명분을 외치고 주화파는 실리를 외치고 국론은 도무지 하나로 모이지 못했죠. 나라는 이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들 속에서 정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의 딜레마는 단순히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그런 갓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운명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훨씬 더 기묘하고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제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양자 얽힘은요, 이건 진짜 기묘한 현상이에요. 두 입자가 한번 얽히게 되면요, 얘네가 아무리 멀리, 심지어 우주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는 그 순간 다른 쪽의 상태도 즉시, 정말 즉시 결정된다는 겁니다. 천재 아인슈타인조차 이걸 보고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면서 믿기 힘들어했을 정도니까요. 이 기묘한 현상이 당시 조선 왕실의 비극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한양에서 아버지인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운명은요, 물리적인 거리 같은 건 아무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저 멀리 심양에 있는 아들 소현세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의 굴욕은 곧 아들의 인질 생활로 이어지는, 이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운명의 얽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얽힘은 국가 대국과 더 큰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조선의 운명은요,
서서히 저물어가던 명나라의 운명과 제조지은이라는 아주 강력한 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라는 한쪽 입자의 상태가 붕괴하면 그와 얽혀있는 조선의 안보라는 다른 쪽 입자도 즉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증첩되고 얽혀있던 아주 복잡한 상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양자역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파동함수의 분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죠. 당시 조선의 상태를 굳이 양자역학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파동함수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명분을 따를 가능성 알파와 실리를 따를 가능성 베타가 하나의 함수 안에 공존하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 불안정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단 하나로 수렴시키려면 관측이라는 게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1636년 청나라의 침략이 바로 그 관측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압도적인 외부의 측정 앞에서 조선이 품고 있던 다른 모든 미래의 가능성들은 힘을 잃고 사라져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가능성의 파동이 붕괴한 곳, 그곳이 바로 삼전도입니다. 이곳에서 명분을 지킨다는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하고 오직 생존을 위한 굴복이라는 단 하나의 비극적인 현실만이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역사는 이 순간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기묘한 비유를 통해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양자적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교훈은 과연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양자역학이라는 게요,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중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뇌해야 하는 국가의 딜레마를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얽힘을 통해서는 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 국가나 개인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괴는 피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 어떻게 모든 가능성을 끝내버리고 단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통찰을 줍니다. 이건 비단 거대한 역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내리지 않은 모든 결정들, 그 하나하나가 바로 무한한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그 관측은 과연 어떤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내게 될까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